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리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감자바스고요. 제가 원래 예전에도 복싱용품에 대해서 리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영상을 분할해서 올렸었는데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자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그 영상을 총 합본으로 한번 올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핸드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드랩, 이거는 이제 프로 선수, 해외에서도 프로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붕대예요. 이게 뭐냐면 르로이 거라고 멕시코 붕대거든요. 멕시코 의료용 붕대입니다. 르로이, LEROY 맞나? 네, 르로이 거즈형 붕대예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돼요. 한 4.5m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실제 길이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2m? 2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신축성이 있는 얇은 이런 거즈형 이런 붕대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런 거 한 3개 정도는 쓰시더라고요. 해외에서도. 그래서 뭐 그렇게 전에 이거 개조시킨 거고 저 이거 두 개를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핸드랩 정도의 길이는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 마무리는 안 돼요. 뭐 벨크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감아서 집어 넣던지 아니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단점으로는 빨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한데 굉장히 올이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게, 이게 원래 복싱용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붕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얇고 뭐 아무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여러 번 감아가지고 너클뽕을 만드셔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아무튼 르로이 핸드랩, 르로이 붕대,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뭐 이런 붕대가 있고, 그리고 복싱에 입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이런 그 장갑형 핸드랩인데요. 이런 걸 많이 쓰고 간편하고 되게 좋은데, 일단은 이게 너클에도 너클 가드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너클 보호도 되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주먹 파워가 올라갈 때 너클을 보호해주는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권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쓰다가 통증이 좀 오신다 그러면 잠깐 쉬셨다가 이런 레이스 형태의 핸드랩으로 바꾸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위닝에서 나온 신축형 핸드랩입니다. 이것도 약간 좀 붕대같이 나왔는데 붕대같이 나왔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탄력이 그렇게 엄청 막 탄탄한 그런 탄력은 아니고 그냥 살짝 있어요. 살짝 들어간 약간 붕대 같은 느낌? 구멍이 송송송 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은 잘 되고 손목을 지지해준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좀 슬림한, 굉장히 좀 두꺼운 느낌이 안 나서 느낌도 되게 좋아요. 느낌 되게 좋고 아무튼 그리고 굉장히 한 5m 정도 되는 느낌에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너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핸드랩을 감을 때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3m, 4m짜리 핸드랩보다는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런 스타일은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축성 있는 거 말고 신축성이 없는 거, 그런 거를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일단 사용을 하고 나서, 잠시만요.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핸드랩을, 이건 지금 제가 대충 풀어놓은 건데, 만약에 이거를 사용을 하고 빨래를 하고 또 건조를 시키고 다시 또 리셋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리셋을 해야 되는데 다 귀찮아서 그냥 너무 번거롭다고. 네, 아무튼 뭐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랩의 단점이 뭐냐면 요 끝에 마무리 짓는 요 벨크로가 있어요. 요 벨크로가 길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거
다 감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때 이게 끝까지 이렇게 딱 와서 여기 끝까지 와야 되는데 이 길이도 지금 짧은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정도밖에 안 오더라고요. 이거는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아무리 뭐 위닝이고 뭐 롤렉스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 그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짧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다른 제품들은 여기 요 끝까지 와서 딱 맞춰서 이게 마무리가 딱 될 수 있게, 이게 접지력도 넓으니까 안 풀리잖아요. 근데 이 위닝은 그게 아니에요. 다 감고 나서, 제가 감기가 귀찮아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감고 나서 요거를 마무리 지을 때 이 정도밖에 거의 안 닿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마른 사람들도. 제가 손목도 그렇게 제가 굵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밖에 안 붙여지더라고요. 그럼 요거 나머지는 뭐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뭐 단점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랩 같은 경우 빨래를 하시고 나서, 이게 지금 빨래를 안 한 상태입니다. 빨래 안 한 상태고, 하고 나면 이게 더 쭈글쭈글해져요. 약간 무슨 우동 면발 같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관리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림질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한 번 돌리고 난 다음에 바로 건조기나 이런 데 돌리면 끝장납니다. 이거 완전 다 쪼그라들어요. 절대 건조기로 돌리시면 안 되고 일반 건조를 시키시는데, 자,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요걸 한번 제가, 일단 쭈글쭈글한 면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구겨져 있다. 그럼 이걸 펴서 당겨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한 번만 돌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원상태로 길이가 쪼그라들었던 게 약간 펴지거든요. 약간 그렇게, 그렇게 해서 쭉쭉 계속 펴주면 돼요. 펴주고, 구겨진 데 없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가고, 이렇게 왔죠. 왔으면, 그럼 요거를 이제 막 이렇게 길게 늘어뜨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반 접고, 그러니까 요 길에 맞춰서 반 접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널찍하게 이렇게 널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널어 놓으시면 말라요. 자, 그럼 말랐으면 이제 이거를 이제 감으셔야 되는데, 뭐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넘기고 막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집에서 그거 세팅하는 데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편하게 말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론 이제 돈을 투자를 하시면 그 와인더라고 있어요. 와인더 뭐 2만 몇천 원짜리 있는데 그걸 꼽아서 이렇게 돌려서 하면 돼요. 돌려서 하면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그것도 이제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각도 맞춰야 되고 또 돌려야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또 돈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일단 맨손으로 감 때 힘이 들지 않는 그 방법을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일단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말아주시는 겁니다. 끝은 펴주고요. 이런 식으로 발가락에 막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요걸로 잡아서 당겨주고, 요걸로 펴주고, 요걸로 양쪽을 잡아주면서, 그리고 요거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막 넘기고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 어느 순간 핸드랩은 다시 리셋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막 TV 보면서 하셔도 되고, 이게 나중에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뭐 노바 핸드랩이나 뭐 아디다스 막 이런 핸드랩처럼 이렇게 빳빳한 게 아니라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연습하다 보면 빨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절반 왔으면 또 절반 가고, 절반 왔으면 또 절반, 이런 식으로 계속
요 구간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뭐 줄을 던지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요 구간 내에서만 계속 뭐 음악 들으면서 하셔도 되고요. 드라마를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계속 이렇게 쭉쭉 감아 주시면 어느덧 끝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요.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게 손으로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를 다시 말아놓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는 가정하에 요 상태로 쭉쭉 펴주세요. 이렇게 피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막 이렇게 엉켜있는 상태에서 이걸 말려고 하면 이게 또 엉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피고 내려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이제 매직으로 하면 편해요. 이런 매직 같은 거 있죠. 이걸로 해볼까요?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전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미국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 건가? 아무튼 네,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끝에 살짝 꼽아요. 그리고 제 끝에 고무 밴드를 달아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주시면 돼요. 계속 돌려주시면 된다. 뭐 어렵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편해요. 여기서 이렇게 딱 잡아줘서 이렇게 계속 돌려주면 됩니다. 와인더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와인더를 사면 또 뭐 2, 3만원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와인더 하나에 막 6, 7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별거 특별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비싼 그런 와인더도 있는데 그 성능은 일반 와인더랑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 쓸 바에는 이런 펜으로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막 줄을 이렇게 막 던지면서 이렇게 감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먼지도 더 많이 나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번 감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또 손으로 이제 감았을 때보다 더 시간이 조금은 단축은 돼요. 여기서 한번 쏙 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왜 안 빠지네? 이를 빼줘. 안 빠지는데. 고무줄 때문에 그렇구나. 고무줄 때문에. 네, 고무줄을 나중에 이렇게 빼주시고 하면 이렇게 다 감깁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나 더 간편한 거 없냐라고 말을 하신다면, 이 방법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막 복싱 운동을 했다.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다 풀어서 요 모양이 된 거죠. 예, 좋습니다. 자, 최후의 수단, 바로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동 드릴인데 일단 이거는 제가 개조를 시킨 거예요. 공구상가에 가면 막 이렇게 비슷한 게 팔 거예요. 얘가 약간 육각렌치에 약간 뭐 그런 건데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인터넷에서 보고 주문을 했는데 아무튼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거를 요 끝을 이렇게 말아주셔야 됩니다. 살짝만 말아주시고 여기에 구멍에 넣어주셔야 된답니다. 이렇게 딱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잡고 이제 눌러주면 하면 돼요. 그러면 뭐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V자로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걸 눌러주면 됩니다.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요. 끝났네 벌써. 한 몇 초, 한 10초 걸렸을라나? 한 5초?
그 정도면 이제 다 감기입니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핸드랩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핸드랩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일본 브랜드의 그 핸드랩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가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유사품에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복싱 글러브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복싱 글러브 같은 경우는 뭐 국내 브랜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미 글러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헤비히터, 뭐 노바 지금도 생산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덴프시롤이라는 그 브랜드도 있고요. 그리고 캠이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제가 캠은 제가 언제 한번 구입해보고 싶은 글러브 중에 하나인데요.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 일단 국내 글러브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바 글러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벨크로 글러브인데 국내 브랜드긴 하지만은 제조는 아마 중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요 벨크로가 굉장히 짱짱한데, 벨크로가 그 일반 벨크로는 아니고 약간 좀 후크 형식의 그런 벨크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느낌은 되게 좋고, 이게 그 벨크로가 약간 그 위닝 벨크로의 그 벨크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일반 그런 막 솜털 같은 그런 벨크로가 아니에요. 약간 후크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오래 써도 그렇게 막 금방 닳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거 몇 년 썼는데도 지금 짱짱합니다. 여기 보세요. 뭐 일어나거나 하는 거 일체 없죠. 그리고 착용감도 굉장히 좋고 안에 폼 구조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폼의 느낌은 한 중간 정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딱 중간 정도고요. 일단 가죽 같은 경우에는 PU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PU가 뭐냐면 합성피혁이죠. 네, 합성피혁으로 만든 그런 재질의 그런 스킨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뭐 이런 글러브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나온 그런 브랜드인데, 이것도 역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닝사에서 나온 그 글러브입니다. 12온수고 이 글러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좀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고 서양 사람들이 이 글러브에 대해서 항상 그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이 글러브는 그 베개와 같다. 왜 베개와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 폼 구조가 굉장히 좀 말랑말랑하고 약간 좀 일반 그런 글러브의 폼하고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 위닝에서 나오는 이 레이스 버전 말고 벨크로 형태의 그 글러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렀을 때 그 폼 구조가 많이 달라요. 예, 약간 이런 노바 같은 느낌의 그런 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벨크로, 이 제조사에서 나오는 벨크로 글러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벨크로는 일단 트레이닝 용이고요. 이거는 프로페셔널 용입니다. 진짜 베개처럼 말랑말랑해요. 폼이 푹푹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길들이지 않아도 길들인 것 같이 돼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걸 주문을 하시면 이 말랑말랑한 상태 그대로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이지 않아도 길들인 것처럼 부드러운 그 폼으로 연습을 할 수 있지만 정권 보호에 대해서는 좀 취약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꺼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스류의 글러브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너클 보호를 하시고 착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런 그 벨크로 위닝에서 나온 벨크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벨크로류의 그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폼 구조가 굉장히 좀 단단하기 때문에 정권 보호는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손목은 잘 안 잡아줍니다. 그와 반면에 이 레이스 글러브 같은 경우는 손목은 어느 정도 잡혀주는데 정권 그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 이건 이제 파키스탄에서 나온 복싱 글러브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이름이 없는 파키스탄에서 나온 이 복싱 글러브예요. 물론 이제 권투 복싱뿐만 아니라 킥복싱이나 이런 데 사용하셔도 무방한 그 글러브인데요. 일단 폼 구조가 이거는 파키스탄에서 만든 건데 이름이 없는 노브랜드입니다. 근데 좀 단단해요. 단단한 느낌이 나요. 보통 이제 멕시코 글러브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단단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그랜트 글러브를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이런 파키스탄 노브랜드거든요. 노브랜드인데 이런 글러브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인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냥 카넬로라고 되어 있는데 카넬로 글러브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글러브입니다. 자, 글러브에서 그리고 이쪽 이 선을 보통 파이핑이라고 하고 이쪽 안감을 라이너라고 합니다. 이렇게 롤 파이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이제 위닝 같은 경우에도 이게 롤 파이핑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파이핑이 다 이렇게 말아서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울 법한 그런 테크닉 같은데 아무튼 이런 걸로 되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복싱 글러브 그리고 복싱 핸드랩에 관한 리뷰였고요. 제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